이어서 이 코일이랑 축전기를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어떻게 통신을 하고 있는지, 그렇게 구성된 회로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 안테나는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 건지 그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 조금만 더 힘내면은 이 단원을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힘냅시다. 자, 먼저 그 코일이랑 축전기에 대해서 제대로 배웠었고, 앞에 안 보고 지금 이것만 바로 보는 학생들은 안 헷갈리면 다행인데, 헷갈리면은 앞에 부분을 다시 듣고 오는 게 좋아. 얼마 안 걸리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 녀석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너네가 LC 회로 또는 RLC 회로라는 거를 꾸미게 돼. RLC 회로라는 거는 굉장히 간단해. 이름이 저딴 식으로 생겨서 그렇지. 그냥 R 저항, L 코일, C 축전기가 연결되어 있는 회로고, 이 LC 회로 같은 경우에는 축전기랑 코일이랑 그냥 연결되어 있는 회로야. 그래서 LC 회로는 LC 진동 회로다라고도 얘기를 해주는데, 일단은 RLC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면, 요 녀석들이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고 직류 전압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요 녀석 저항 역할, 얘는 자석, 얘는 어때? 완충되면 전류가 안 흐른 녀석.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자기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되겠지만, 얘가 교류 전압이 연결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지? 저항은 그대로 저항 역할, 그대로 저항 역할, 코일은 갑자기 유도 리액턴스가 발생이 되면서 저항 역할을 하게 되고, 축전기는 용량 리액턴스를 발생시키면서 저항 역할을 하게 되겠지. 그 저항 역할을 하게 되는 거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 저 녀석 같은 경우엔 저항 역할을 하는 정도를 보면 그냥 일정할 테고, 이 녀석은 코일 같은 경우에는 어때? 한 박자 느리게 저항 역할을 하게 되겠지. 얘는 어때? 바로바로 저항 역할을 하게 되겠지. 근데 그 정도가 서로 달라져서 그렇지. 그래서 함수를 그려보면은 조금씩 다른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고, 얘네들이 다 같이 발생시키는 그 저항 역할이라는 거는 단순히 더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값이 아니다라는 게 바로 아이디어지. 그래서 요 그래프에서 만나는 점들을 갖다가 이제 확인을 하는 작업에 있어서 벡터 합성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배우지 않을 거야. 그 결과값만 너네가 알고 있으면 돼. 이렇게 R 그리고 L, 요 유도 리액턴스 그리고 용량 리액턴스, 이렇게 세 놈이서 요 회로에다가 저항 역할을 하는 거를 갖다가 합쳐갖고 임피던스라고 불러줘. 임피던스. 오케이? 그래서 그 임피던스 값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 R의 제곱에다가 요렇게 구해준대. 어떻게 뭔가 피타고라스스럽게 생기지 않았냐? 그치? A제곱 더하기 B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운 게 C제곱이 나오는 거? 아니 C가 나오는 거? 그치? 뭔가 피타고라스스럽게 생겼지. 벡터 합성이라는 뜻이야. 벡터 합성을 해보면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R, L, C가 나타내고 있는 저항 역할을 갖다가 이렇게 한 문자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야. 얘는 잊어버려도 돼. 얘 너네 알 필요 없다. 요것만 그냥 알고 있으면 돼. 그럼 잘 생각해보자. 여기서 이 회로에 걸리는 저항을 가장 작게 하고 싶어. 그럼 여기를 몇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어? 0으로 만들어버리면 돼. 어를 몇으로 만들어버려? 0으로 만들어버리고, 얘네도 다 0으로 만들어버리는데 얘네가 0이 아니라면 얘랑 값이 어떠면 되겠니? 같으면 되겠지? 그래서 XL은 XC인 상태가 이 회로에, RLC 회로에 걸리는 저항이 가장 어떤 값? 작은 값이 나오게 되겠지. 그럼 잘 생각해보자. XL이랑 XC가 같아진다라는 거는 여기가 0이 돼버린다라는 거야. 즉 이 저항값만 저항 역할을 할 때를 찾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면 저항 역할이 가장 작아진다라는 건 전류가 가장 커진다라는 거지. 그럼 너네 요거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된다. 파동에서 배웠던 거 있지. 그네를 밀어주고 있어. 내 진동수랑 내가 밀어주고 있는 그네의 그 진동수랑 내가 밀어주고 있는 진동수랑 완벽하게 어떨 때? 일치할 때 이 녀석의 진폭이 가장 커졌었지. 얘도 마찬가지야. 저항이 가장 작을 때 외부에서 들어오는 진동수랑 요 회로의 고유 진동수랑 동일하게 일치할 때 여기서 전류가 가장 크게 흘러. 우리는 그때의 주파수를 갖다가 고유 주파수, 고유 진동수라고 얘기를 해주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야. 고유 주파수.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고유 진동수는 요 녀석의 진동수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지. 내가 이제 진동을 가만히 지금 이 상태로 있을 때 진동하는 거랑 막 음식을 처먹어가지고 한 50kg를 찌웠어. 그때 진동하는 거랑 어떨 것 같아? 다르겠지. 외부에서 들어오는 파동은 그대로인데 내가 진동하는 정도는 어때? 달라질 수가 있어. 즉 증폭 현상이 즉 그 공명 현상이 안 일어날 수도 있겠지. 그거에 따라서 얘도 그 작업을 해주는 거야. 뭐에 따라서 하는 거냐면 잘 봐봐. 지금 뭔 개소리 하는 사람 있겠는데 계속 보다 보면 알게 돼. 이 XL이랑 XC라는 값을 보면은 XL은 2파이 FL로 정해져 있고 용량 리액턴스 같은 경우에는 2파이 FC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지. 얘네 둘이 같은 순간을 한번 찾아보면은 4F 제곱 LC는 1이 나오게 되고 이 F 값이 몇이 나오게 되냐면 4파이 LC분의 1이니까 F 값이 몇이 나오게 되냐면 2파이 루트 LC분의 1이 나오게 돼. 즉 외부에서 들어오는 진동수가 요것과 같을 때 LC 곱한 거 루트 C고 2파이 9분의 1 한 거랑 같을 때 이 회로에는 가장 큰 전류가 흐른다라는 얘기야. 공명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지. 공명현상. 이렇게 증폭되는 현상이 있지. 그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RLC 회로에서는 이렇게 될 거라 그러면은 LC 회로에서는 뭐가 없겠니? 얼값이 그냥 없는 거야. 요것만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굉장히 어때? 간단해.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러면은 우리 저거를 활용하면은 이제 쉬워져. 잘 보자. 요 녀석도 너네가 조금 알고 있어야 돼. 그럼 잘 생각해봐. 나는 지금 1초에 8번씩 진동하고 있었다. 그랬더니 외부에서 갑자기 바람이 불었는데 그 바람도 나랑 동일한 진동수로 8번을 밀어주고 있었다. 1초에 8번을. 그럼 내 진폭이 점점 어떻게 되겠니? 커지게 되겠지. 얘도 마찬가지야. 이 회로의 고유 진동수는 나의 고유 진동수는 8Hz였어. 요 녀석의 고유 진동수는 누구에 의해 결정되는 값이야? 요 코일의 자체 유도 계수랑 요 축전기의 용량에 따라서 결정되는 계수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 고유 진동수 값을 얘네를 변화를 시키면서 변화를 줄 수가 있어. 나 1초에 8번 진동했었는데 내가 살찌웠어. 그랬더니 어떻게 돼? 1초에 6번밖에 진동 못해. 내 고유 진동수가 바뀐 거야. 그러면 외부에서 8번짜리 진동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나 증폭 현상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얘도 마찬가지야. 얘가 이거를 통해서 자기 고유 진동수를 바꾸게 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파에 따라서 지가 증폭이 일어나든지 안 나든지 하겠지. 얘랑 어때? 동일한 진동수의 파가 들어오게 되면 증폭 현상이 일어나. 하지만 요 L 값을 조정하든 C 값을 조정해가지고 그 주파수랑 외부에서 들어오는 주파수랑 다른 고유 진동수로 바꿔버리면 얘 증폭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게 되는 거야. 증폭이 안 일어난다는 건 여기에 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 흐르긴 흐르는데 어떻게 흐른다? 작게 흐른다. 왜? 저항값이 커지니까. 얘는 저항값이 가장 작을 때의 요 값이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 외부에서 들어오는 파동, 나 자체를 RLC 회로라고 생각을 하고 나의 체중에 관여된 개수가 누구누구야? L이랑 C야. 내 진동수를 바꿔줄 수가 있어, 이 녀석들이.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파랑 서로 공명이 일어나게 할 수도 있고 공명이 안 일어나게 할 수도 있어. 공명이 일어나면 여기에 최대 전류가 흘러. 공명이 안 일어나면 어때? 그 최대 전류보다 작은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야. 거기에 스피커가 연결이 돼 있으면 어때? 공명 현상이 일어났을 때 가장 큰 소리가 나. 오케이? 공명 현상이 안 일어났을 땐 작은 소리가 나게 되는 거고. 어떻게 되는 건지 알겠지? 그럼 요거를 이용해서 LC 회로 잠깐만 설명을 해줄게. LC 회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 축전기랑 코일이랑 이렇게 연결을 해놓은 다음에 얘를 이렇게 한번 해볼 거야. 직류 전압을 연결을 해줘. 얘는 축전기, 얘는 직류 전압. 직류 전압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여기로 축전이 일어나게 되겠지. 이야, 플러스 전하가 막 쌓여. 여긴 마이너스 전하가 막 쌓여. 우와, 채워주게 된 다음에 얘를 똑 떼.
그럼 어떻게 됐었지 아까 전에? 여기 있던 전자들이 이쪽으로 왕 이동을 하게 돼. 오케이? 그럼 여기서 전자가 다 같이 이동을 하게 되면은 여기 축전기에 가지고 있었던 전기 에너지가 줄어들게 되면서 여기서 생기는 자기 에너지라는 걸로 다 바뀌게 돼. 그 자기 에너지로 다 바뀌었다가 이쪽으로 호로록 넘어가게 돼. 그럼 이쪽으로 다시 전기 에너지가 다시 다 충전이 됐다가 이쪽으로 다시 넘어가게 되면 자기 에너지로 다 바뀌었다가 그 자기 에너지가 또 전기 에너지고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겠지. 전기 에너지 맥시멈 채워놨다가 이동하면서 자기 에너지로 바뀌었다가 자기 에너지가 다시 전기 에너지로 바뀌었다가 전기 에너지가 다시 전기 에너지로 바뀌었다가 그 자기 에너지가 다시 전기 에너지로 바뀌고 이렇게 진동하는 회로를 갖다가 LC 진동 회로라고 얘기를 해줘. 잘 생각해보자. LC 진동 회로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전기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전자가 원자 핵들이랑 충돌하는 과정에서 무슨 에너지로 바뀌게 될까? 전기 에너지, 자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게 돼. 즉 100이라는 전기 에너지를 충전을 해줬으면 여기도 자기 에너지가 100이 생겨야 되는데 이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그러면 여기에 98 넘어갈 때 96 넘어갈 때 94 넘어갈 때 92 이런 식으로 2222 이런 식으로 조금씩 열 에너지로 발생이 되다가 얘가 다 열 에너지로 100만큼 다 소모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회로가 멈추는 거야. 그게 바로 이 진동 회로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열 에너지로 변하는 그 마찰이나 아니면 전기 저항 같은 거 어떻게 해버리자? 무시해버리자. 이 진동은 어떻게 일어날 것이다? 이상적으로 무한히 일어날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오케이? 좋았어. 그게 LC 진동 회로야. 그래서 그냥 여기서는 뭐 전기 에너지가 최대다. 이쪽으로 얘가 다 방전이 되고 나면 얘는 자기 에너지가 최대다. 그 자기 에너지가 다시 전기 에너지로 바뀌면 자기 에너지는 0되고 전기 에너지는 최대가 된다. 이런 정도로 메커니즘만 알고 있으면은 뭐 간단해.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 있었던 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거 RLC 회로 요거 그대로 냅두고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 냅두고 우리 안테나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면 마무리가 될 거야. 안테나. 너네가 알고 있는 안테나는 요딴 식으로 생겼다. 요딴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다가 LC 진동 회로를 요딴 식으로 설치를 해주는 거야. 어때? 보자. 여기다가 전압을 연결을 해줘. 그러면 여기 축전기에 전하가 충전이 되겠지?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똑 떼버려. 똑 떼버려. 그럼 여기서 뭐가 일어나게 될까? 진동이 일어나게 되겠지. 그 진동을 하고 있는 주파수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LC 회로가 진동하고 있는 회로가 이런 주파수로 생겼다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전류가 휘리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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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동하고 있는 그 주파수가 몇이라는 거야? F라는 거야. 이 회로의 고유 진동수가 F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그 F라는 진동으로 얘가 계속해서 획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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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일 내부에서 자기장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하고 있으니까 그 안테나 옆에 있는 요 코일에다가 영향을 줘 안 줘? 당연히 주지. 얘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기장 좋아해 싫어해? 싫어해. 얘가 F라는 진동수로 자기장을 만들었다 줄였다 만들었다 줄였다 만들었다 줄였다 바꿨다 막 하니까 얘도 어때? 그거를 막는 방향으로 F라는 진동수를 가지고 계속해서 어때? 여기다가 유도전류 흘렸다가 반대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준다고. 그러면 이 안테나 내부에 있는 전자들은 어때? 계속해서 위아래로 진동을 하게 되겠지. 위아래로 진동을 해. 전자가 진동을 하면 주변에 전기장의 변화가 생겨. 전기장의 변화가 생기게 되면 자기장의 변화가 생겨. 여기서 뭐가 발생되게 되는 거야? 전기자기, 전자기파가 발생이 되게 되는 거야. 누구의 주파수를 가지고 요 주파수를 가지고 이 전자기파가 발생되게 되는 거야. 그 전자기파를 이제 어떻게 받아? 똑같은 안테나로 이렇게 받아. 그러면 여기에 전자기파가 훌 훑고 지나가면 어때? 요 내부에 있는 전자들의
진동이 생기겠지. 전자기파 때문에. 그러면 요 코일에 또 어때? 전자가 움직이면서 자기장이 마구마구 생기겠지? 그럼 그 옆에다가 또 뭘 이렇게 달아주는 거야? LC 회로를 이렇게 달아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온 전자기파에 의해서 형성된 이 전자의 움직임, 진동은 F라는 진동수 가지고 있는 거 맞니? F라는 진동수 가지고 있는 거 맞니? 그럼 얘가 F라는 진동수로 흔들어대면서 여기 자기장 변화가 생기니까 얘도 그거 전자계 유도에 의해서 그거 좋아해, 싫어해? 싫어해. 자기장 변화가 생겨. 뭐로? F라는 진동수로. 그럼 이 회로도 몇으로 진동해? F라는 진동수를 가지고 진동하게 되어 있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렇게 되면 여기서 흐르고 있는 그 전류의 진동수랑 저기서 흐르고 있는 전류의 진동수가 어때? 동일하게 돼. 이게 바로 안테나의 원리야. 그럼 우리는 여기에 들어온 이 진동수 값을 전기 신호를 갖다가 뭐로 바꿔주기만 하면 돼? 소리로 바꿔줘. 스피커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돼. 아니면 얘가 만약에 이렇게 왔더니 그 신호가 무슨 신호였어? 영상 신호였어. 그러면 얘는 뭐로 바꿔주기만 하면 돼? TV로 만들어갖고 영상 신호로 바꿔주기만 하면 돼. 즉 전기 신호를 전자기파로 바꿔갖고 동일한 진동수로 전달을 해주는 게 우리 통신의 원리였던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우리 핸드폰 같은 것도 잠깐만 우리 핸드폰 같은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핸드폰이 가지고 있는 뭐가 있을까? 고유주파수라는 게 있어. 오케이? 그거를 어디서 설정하는 거야? 우리 막 뭐 핸드폰 사러 가면 거기 있지. 그런 데서 이제 설정을 해주는 거지. 얘는 LG용 핸드폰이야. 여기 LG라고 써 있어. 그리고 얘는 원래 그 KT만 써야 돼라고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KT가 지정한 주파수를 쏴주면 우린 그걸 갖다가 통신을 하는 거고 이 기기는 그 파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고유주파수 값을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선생님 그러면은 그 고유주파수 값만 잘 조정하면은 KT 거든 SKT 거든 LG U 플러스 거든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겠네요. 사용할 수 있어. 하지만 그 3사가 서로 간에 뭐를 맺었을까? 계약을 맺었겠지. 우리 여기서 여기 쓸 거야. 너네 여기서 여기 써. 너네 여기서 여기 써.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맺었겠지. 그래서 서로의 주파수 대역을 침범하지 않게.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갑자기 존나 뭐 많이 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요 내부에 요 안테나가 있다는 거네요. 응 맞아. 그러면 선생님 그 스카이라이프에 있는 이건 뭐예요? 이따가 설명해 줄게. 그럼 잘 생각해 보자. 요 핸드폰을 생각해보면 얘 와이파이 돼 안 돼? 돼. 잠깐만. 그러면은 와이파이도 결국에는 그냥 안테나가 이렇게 있고 와이파이 뭐 이딴 식으로 생겼지? 기계. 안테나가 있고 이런 식으로 통신 신호를 주는 거네 여기다가.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온 신호랑 와이파이 신호랑 서로 어때? 섞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우리 앞에서 배웠어. 뭐 배웠어? 파동의 독립성 배웠지. 서로의 신호가 어때? 독립되어져 있어.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통신사에서 쓰고 있는 그 3G 신호 아니면 4G 신호랑 와이파이 신호랑 주파수 대역이 어떨까? 달라. 그럼 얘 뭐도 돼? 블루투스도 되지. 블루투스는 또 그 대역이 어떨까? 또 달라. DMB 대역은 어떨까? DMB 신호는 또 그 주파수 대역이 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주파수 대역을 이용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는 거야. 이 핸드폰을 갖다가 너네 핸드폰도 사용할 수 있고 TV로 수신하는 그 신호도 방송 신호도 그렇고 그러면 너네 라디오 같은 데서 보면 막 99. 몇 107.7, 93.1Hz 막 이런 거 있지. 93.1Hz? 헤르츠. 요 헤르츠를 방송사에서 이제 쏴주는 거야. 라디오 방송국에서 우리는 93.1 방송국 헤르츠를 가지고 있어. 여긴 우리 거야. 그러면서 방송을 쏴. 이국주가 막 춤추면서 막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이제 방송에 막 나와. 그럼 전자기파가 93.1 헤르츠를 가지고 이렇게 왕왕왕왕 오고 있어. 우린 뭐만 하면 돼? 우리의 몸뚱이를 갖다가 조절을 해. 조절을 해가지고 고유진동수를 몇으로 맞춰놓으면 돼? 93.1 헤르츠로 맞춰두면 그 전자기파가 와가지고 이 회로를 건드렸을 때 이 회로에 최대의 전류가 흐르게 되겠지. 공명현상 때문에. 왜? 외부에서 들어온 파랑 내가 가지고 있는 주파수랑 어떻다라는 거야? 일치한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 그네 미는 거랑 똑같아. 그네
1초에 4번 흔들어야지 공명현상이 일어나. 그럼 4번 흔들면 되잖아. 외부에서 들어온 진동이랑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 진동이랑 어때? 일치됐을 때 증폭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소리가 어떻게? 크게 들리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107.7Hz일 때는 요거를 107.7로 맞춰주면 되겠네. 고유 진동수를 키워주면 되겠네. 그럼 잘 생각해보자. 고유 진동수를 키워줄 거야. 자체 유도 개수를 조정을 해주려 그랬더니 어때? 갈아 껴야 돼. 코일을 갈아 껴야 된다고. 원래 나는 구리로 돼 있는 코일을 썼었는데 금으로 된 코일로 갈아 껴야 돼. 어때? 거지 같아. 맨날 바꿔 껴야 돼. 다른 거 듣고 싶을 때마다. 별로지? 그래서 얘를 조정해버려. 얘는 조정하기가 너무 쉽다. 왜? 봐봐. 거리를 가까이 해주면 어떻게 돼? 용량이 늘어나. 주파수가 줄어들어. 거리를 가깝게 해주면 거리를 아까 멀게라고 했냐 내가? 거리를 가깝게 해주면 용량이 늘어나. 용량이 늘어나면 주파수가 줄어들어. 방금 한 말이 이 말이지? 그러면은 거리를 멀게 해주면 용량이 줄어들어. 용량이 줄어들면 주파수가 커져. 그럼 우리는 93.1Hz 듣다가 107.7Hz 듣고 싶으면 어떻게 해? 자기 고유 진동수를 높여줘야 되니까 요 용량을 갖다가 줄여주는 것이지. 거리를 갖다가 넓혀주는 것이지. 그 축전기의 면적은 손대기 쉬워 어려워? 어려워. 그지? 원래 좁은 축전기가 돼 있었는데 야 그거 넓은 걸로 바꿔. 이만한 걸로 바꿔. 계속 부품을 갈아 껴야 돼. 얘도 부품을 갈아 껴야 돼. 하지만 거리 조정은 어때? 쓱쓱쓱쓱 그냥 굉장히 간단하지? 그래서 라디오에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거 있지. 드르륵 돌리면은 위에 있는 바 같은 게 요거 하나가 위아래로 왔다리 갔다리 하지. 요게 뭘까? 한쪽엔 축전기가 고정이 돼 있고 여기에 축전기가 달려 있어서 요 사이 간격을 조정을 해주고 있는 거야. 존나 천재 아니냐? 나 이거 처음에 배우고 되게 재밌었는데 존나 천재 아니냐 진짜? 그런 식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파랑 자기 고유 진동수랑 맞출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라디오 시스템, TV 시스템이야. 그러면 TV도 마찬가지. 방송국에서 쏴. 유재석이 MBC에서 무한도전을 막 하고 있어. 그 방송국에서 쏴. 만약에 그 주파수 대역이 뭐 한 130Hz 정도 된대. 그럼 130Hz짜리를 바꿀 수 있게 우리 TV에서 뭘 해두는 거야? 안테나를 갖다가 조정을 해두는 거야. 130Hz에 맞게. 그 채널 이름이 뭐야? MBC인 거지. 11번.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지방마다 조금씩 다른가? 아무튼 그런 식으로 되는 거지. 외부에서 방송국에서 쏴주고 있는 파랑 나의 고유 진동수랑 일치시켰을 때 나는 그거를 가장 큰 신호로 받아줄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라디오는 봐봐. 99.1Hz에서 방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그 옆 방송국에서 그럼 나는 99.2Hz 해야지 이런 경우 많을까 적을까? 없어. 왜? 적어도 몇 만큼은 떨어져 있어. 막 뭐 101.3Hz 이런 식으로 많이 떨어져 있어. 그 이유가 뭘까? 잘 생각해봐. 증폭이 일어난다라는 거는 그 전류가 가장 크게 흘러서 그 신호를 가장 크게 들을 수 있다라는 거지. 다른 신호들도 들을 수 있을 수는 있어. 들을 수는 있어. 하지만 어떻게 들려? 작게 들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 얘를 샌드위치로 두고 99.0Hz도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어떻게 되겠니? 얘 거 듣고 싶은데 얘 소리가 가장 크게 들리는데 얘 소리랑 얘 소리도 작게 섞여서 들리는 현상이 나타나겠지. 그래서 불편하게 돼. 그러니까 그 대역을 나눠주는 거야. 더 큼직큼직하게 나눠주는 거야. 그리고 TV에 나오는 SBS, KBS 이런 것도 어때? 지네끼리 사용하는 진동수가 큼직큼직하게 떨어져 있어. 서로 간에 간섭이 안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이것이 바로 안테나의 원리.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스카이라이프 접시 같은 것들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똑같아. 걔까지만 설명하면 너네 이제 번거로운 거 다 끝나. 아까 전에 만들었었던 LC 진동회로 있지? 여기다가 이번엔 이게 안테나인 거야. 여기다가 또 전화를 충전을 했다가 진동 발사를 해주게 되면 여기로 또 F라는 전기 신호가 자꾸자꾸 이렇게 생기게 되면 여기로 그것이 또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넘어가서 여기도 또 F라는 신호로 왔다리 갔다리 거리게 되는데 얘는 축전기지. 축전기도 잘 생각해봐.
여기에 플러스 전화, 마이너스 전화가 모였어. 그럼 전기장이 이렇게 생겼다가 그 다음엔 어떻게 되니? 빠져나가. 그럼 전기장이 점점점 약해져. 전기장이 컸었다가 점점점 약해져. 그러다가 몇이 돼? 0이 돼. 그 다음 반대쪽으로 해가지고, 반대쪽이니까 우리 이렇게 나타내볼까? 반대쪽으로 전기장이 커져. 그랬다가 또 어떻게 돼? 점점점 약해져. 그 다음 또 몇이 돼? 0이 돼. 전기장의 변화가 어때? 계속해서 생기고 있지. 전기장의 변화가 계속해서 생기니까 전기장의 변화가 생기면 그 주변에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고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면 또 전기장의 변화가 생기니까 여기서도 뭐가 생기겠니? 전기자기, 전기자기, 전기자기 하는 전자기파가 만들어지겠지. 그럼 잘 생각해보자. 너네 드래곤볼 같은 거, 만화 같은 거 봤을 때랑 똑같아. 기를 모아. 전기자기, 전기자기, 전기자기 해가지고 얘를 발사하고 싶어. 어떻게 해? 파 이런 식으로 발사를 해주지. 축전기를 갖다가 요렇게 벌려놓은 게 바로 위성 접시야. 위성 접시, 송수진 접시, 안테나 접시, 뭔지 알지? 그래서 요렇게 생긴 거 있지? 이거 축전기를 이렇게 벌려놓은 거야. 또 이렇게 생긴 것도 있어. 옛날 시골 마을 같은 데 가보거나 요즘 도심지에서도 구석구석에 있는데 이렇게 생긴 안테나도 있어. 여기 사이사이에 다 도체들이 들어가 있어갖고 전자들이 진동할 수 있는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리고 옛날에 있었던 어때? TV. 요즘 마리텔 같은 거 보면 어때? 난 이런 거 막 말해도 돼. 마리텔 같은 거 보면 어때? TV 위에 이렇게 안테나 귀요하게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 얘네 둘 사이가 뭘까? 축전기 사이야. 그래갖고 얘네 둘 사이를 이렇게 조정해주면 어떻게 돼? 왔다리 갔다리 거리면서 조정을 해주게 되면 축전기 사이의 거리를 조정해 주는 거야. 그래서 그 용량을 조정을 해주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파랑 나의 진동수랑 일치시킬 수가 있어서 이렇게 조정을 해줬던 거야. 어때? 더럽게 불편하지? 그래서 요즘에는 자동으로 컴퓨터가 그 주파수를 찾아서 조정을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지.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세상에 살고 있다. 아무튼 이게 바로 우리 통신의 원리다. 그럼 우리 이거 지금 통신에선 이렇게 사용한다라는 거 알았다. 알았다. 이 새끼 알았다. 그러면 너네 이것 좀 궁금하지 않냐? 그 전기 신호, 라디오 같은 데에서 보면 그 전기 신호를 갖다가 어떻게 그러면은 그걸 발사를 시켜주는 거야. 되게 어이가 없어. 되게 이해가 안 갈 거야. 전기 신호를 내가 계속 라디오에서 계속 한 방송 틀었더니 이러고 있으면 졸라 재미없겠지. 사람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걸 어떻게 발사를 한다라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네가 이제 변조랑 복조 시스템이라는 걸 알아야 돼. 변조라는 거는 일단 이거야. 방송국마다 가지고 있는 자기들만의 파가 있어. 오케이? 이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대역이야. 주파수 대역이야. 여기다가 만약에 이국주, 김신영, 박명수입니다 하면서 박명수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다라 그러면은 이국주가 만들어내는 목소리 전기 신호가 있겠지. 김신영이 만들어내는 목소리에 전기 신호가 있겠지. 박명수가 만들어내는 전기 신호가 있겠지. 요거를 각 방송사가 가지고 있는 이 교류 신호에다가 실어주는 작업을 갖다가 변조라 그래. 변조. 뭐 할 수 있게? 발사해가지고 이거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조절해 놓은 사람들을 위해. 그러면은 이 변조된 신호를 갖다가 우리는 안테나에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이 신호를 받는 거야. 안테나에 뭐를 조절해서? 용량을 조절해. 용량을 조절을 해가지고 그 고유 진동수를 얘랑 맞출 거냐 얘랑 맞출 거냐 얘랑 맞출 거냐에 따라서 그게 들리게 되는 것이지. 나는 이국주 거 들을래. 그럼 이국주 거에 맞춰갖고 내 안테나를 바꿔놨어. 그러면은 나한테 온 신호는 교류 신호에 이국주의 목소리가 실려있는 참 듣기 싫은 소리가 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이 교류 신호로부터 이 이국주의 목소리 전기 신호만 분리를 해내. 즉 교류 신호에서 저 전기 신호만 싹 분리해내는 과정을 갖다가 복조라 그래.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 목소리를 여기다가 싣는다. 변하게 한다. 변화해서 실어. 변조. 그걸 다시 복구해. 복조.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다 마찬가지. 복조, 변조와 복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변조하고 복조하는 과정에 따라서 AM 그리고 FM으로 나눠져. 우리는 대부분 FM 라디오를 많이 듣기도 하지. 하지만 AM 라디오를 듣는 경우도 있어. 산간지방 같은 경우에. 왜냐면 AM 라디오가 더 사용하는 진동수가 어때? 작아. 파장이 커. 파장이 크니까 뭐가 잘 일어나? 회절이 잘 돼서 산 구석구석까지 잘 들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FM 같은 경우에는 도심에서 많이 사용을 해. 대부분 다 FM을 사용해가지고 듣고 있지. 그러면 AM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 뭐 긴급 구조 재난 신호 같은 것들 보낼 때 AM으로 보내고 막 그런 경우도 있거든. 그래서 라디오 컨셉이 조금 달라. 산 구석구석 얘는 도심지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AM 같은 경우에는 이 A가 amplitude 모디파이 해가지고 진폭을 변화시킨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진폭 변화형 변조, 진폭을 변화시켜. 그럼 얘는 frequency modify로 돼가지고 진동수를 변화시켜. 변조하는 방법이 얘는 진폭을 씌우느냐 아니면 얘는 진동수를 씌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그 정확한 원리는 알 필요 없고 그냥 얘랑 얘가 무슨 차이가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진폭 변조, 얘는 진동수 변조.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 오키도키? 자, 그러면은 얘를 이용해가지고 막바지로 가자 이제. 얘를 이용해가지고 이 단어는 되게 신기하다. 몰라도 다 맞춰. 매직이야. 자, 한번 보자. 너네가 이거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게 바로 아까 초기에 전 영상에서 설명했던 건데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그래서 라디오파를 이용한 자기 증명 뭐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안테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팔을 송신할 수도 있고 수신할 수도 있어. 잘 생각해봐. 그 원리가 완전 똑같거든. 송신을 해. 그럼 그거랑 동일한 진동수를 얘가 그 안에다가 만들어. 그럼 그게 나의 고유 진동수랑 맞으면 여기서 증폭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두 안테나를 이용해 가지고 사용하는 게 이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이야. 발음 병신 같네. 아무튼 요 시스템은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너네 지하철, 너네 버스, 너네 집에 들어갈 때 너네 학생증 찍고 들어가는 도서관 아니면 나중에 너네가 대학교에 가게 되면은 축하한다 미리. 대학교에 가게 되면 도서관 같은 데 들어갈 때 너네 신분증 같은 거 띡 찍고 들어가는 거 있어. 애지간한 띡 찍고 들어가는 것들은 다 이 라디오 프리퀀시야. 오케이? 그래서 이 안테나가 너네가 가지고 다니는 카드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 카드 안에 보면은 요렇게 생겨있는 무슨 IC 칩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어요. AC 하는 그 칩이 아니라 IC 칩이라는 게 있어. 요 녀석이 안테나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 선생님 이 안테나가 계속해서 이렇게 전자기파를 내주려면 이 안에 배터리 같은 걸 껴야지 에너지를 내주잖아요. 그래서 머리 존나 좋은 것 같아. 이 수신 안테나에 있는 요 부분을 갖다가 얘가 파를 발사를 해. 하고 발사를 해. 이 안테나에다가 파가 도착을 하겠지. 그 파가 여기에 도착을 한 다음에 다시 반사를 시켜. 그 반사된 파가 자기가 알고 있는 파면은 얘는 패스, 띵동. 하고 파를 줬는데 안테나 거쳐가지고 나온 파가 자기가 모르는 파야. 안 패스, 띠오 울리게 되는 것이지. 그게 바로 RFID야. 그래서 얘가 하면 되는 건 뭐야? 그냥 이제 부품 같은 거를 이제 조금만 너네한테 설명을 해주면은 얘는 구분이 어떻게 돼 있냐면 너네가 가지고 다니는 찍는 거 그걸 갖다가 우리는 요 카드 같은 걸 갖다가 우리는 태그라고 얘기를 해. 그 태그 안에는 안테나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 오케이? 그리고 그 태그를 여기다가 갖다 대는 요 안테나라는 녀석이 있어. 그래서 카드를 안테나에다가 이렇게 띡 하고 대주게 되면 이 안테나에서는 그거를 갖다가 전자기파 신호로 바꾸고 전기 신호로 바꿔가지고 메인 컴퓨터에다가 보내. 그래서 그 메인 컴퓨터에 등록되어 있는 사용자인지 확인을 해. 그 다음에 확인이 되면 띡 소리가 나면서 문이 열리건 아니면 지하철에 뭐 바퀴가 돌아가던 너네가 입장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이고 그게 내가 모르는 거다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 안 열리는 거야.
그래서 너네가 여기서 안테나로 알고 있고 여기 메인 여기 컴퓨터를 갖다가 이제 호스트라 그러는데 여기 메인 그 호스트로 가기 전에 들리는 여기에 리더라는 게 있어. 얘는 그냥 얘를 전송을 해주고 다시 받기도 하고 전기 신호를 갖다가 받는 녀석. 얘네 사이에는 전자기파를 얘네 사이에는 전기 신호를 교류하는 녀석이야.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이 태그 같은 경우에는 수동형 태그가 있고 자동형 태그가 있어. 수동형 태그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안 들어가는 태그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배터리가 안 들어가는 태그 어떤 거야? 너네 가지고 다니는 카드 배터리 안 들어가지? 안테나에서 보내준 신호를 받아 쳐가지고 그 신호를 안테나한테 다시 주는 게 수동형 태그. 자동형 태그는 배터리가 들어가는 태그. 그 고속도로에 있는 하이패스 생각해봐. 하이패스가 무슨 뜻이니? 존나 빨리 지나갈 수 있다라는 뜻이겠지. 자동차가 존나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자동차에 카드 한 장 달려있어. 쓱 가. 저기 안테나, 하이패스 거기 안테나에서 신호가 와. 반사, 돌아갔어. 모르는 신호야. 멈춰. 아는 신호야. 그래도 어때? 확인하는데 왔다가 돌아가는 시간 때문에 오래 걸려. 하지만 얘가 만약에 자동형 또는 능동형 태그라고 한다 그러면은 자기가 계속 하면서 지나가고 있는 거야. 그럼 그 안테나는 뭐 하기만 하면 돼? 신호 받아가지고 바로 처리하면 돼. 그러니까 더 빨리 지나갈 수가 있겠지. 그래서 하이패스 같은 경우에는 능동형 태그를 사용을 하고 있어. 그리고 이 RFID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장점이 있대. 바코드랑 비교를 해봤을 때 바코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뭐 굵은 줄, 뭐 그 다음 줄, 뭐 연한 줄 막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RFID 같은 경우에는 그 주파수를 갖다가 이제 반사되어 나오는 그 주파수 아니면 얘가 뱉어내고 있는 주파수를 갖다가 파악하는 거고, 얘는 파동의 독립성에 의해서 동시에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이 동시에 라고 말해도 각자의 파동이 어떻게 돼? 보존이 되기 때문에 한 방에 여러 개를 처리를 할 수가 있대. 그래서 엄청난 장점이 되겠지. 오케이? 그리고 잠깐 아까 하나 빼먹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안테나를 생각을 한번 해봤을 때, 미안해 다 끝났는데 안테나를 생각을 해봤을 때 잘 생각해보자. 여기서 충전을 해준 다음에 얘를 똑 떼. 그럼 여기에 전기 에너지가 맥시멈으로 차 있다가 왔다리 갔다리 진동을 하면서 요 녀석의 전기 에너지가 자기 에너지로 바뀌고, 그 자기 에너지의 일부가 요 녀석의 자기 에너지로 바뀌고, 그 자기 에너지가 요 녀석의 전기 에너지로 다시 바뀌게 되겠지. 그럼 결국에는 아까 전에 내가 공급해 줬었던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여기까지 굴려서 밖으로 또 뭘 뱉어내는 거야? 전자기파니까, 전자기파도 결국엔 빛이니까 걔도 뭐니? 에너지지. 에너지를 뱉어내는 거야. 이 에너지가 계속해서 지금 소모가 되고 있니? 아니면 이 회로 안에 들어있니? 밖으로 소모가 되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전원을 연결해 놓고 써야 돼요, 이 녀석은. 왜? 중간중간 전선에서 발생되는 열 에너지도 있고, 이렇게 바깥으로 방출되는 전자기파 에너지도 보충을 해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원을 연결을 해놔야 되는 것이야. 그러면은 요거에 관련된 문제 같은 것들은 우리 라이브 수업에서 만나기로 하고, 책 한번 읽고 내 수업도 한번 들어보고, 오케이? 내 수업이 지금 교재가 없어가지고 조금 뒤죽박죽 했는데 최대한 쉽게 했고, 너네 시험에 나올 것만 짚어놨으니까 절대 걱정 안 해도 되고, 내가 수업에서 했던 내용만 해도 너네 한 8, 90% 이상 맞추게 될 거야. 그러니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보고, 이 통신 쪽은 진짜 어렵지 않게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해. 쉽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말해주는 대로만 그냥